대선 가도의 치명상일 될 아킬레스건이라는 주제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4명의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꼽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후보에게는 도덕성이라는 키워드가 민주당 토론 내부에서도 언급이 됐었고요. 반면 이낙연 후보는 결단력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역시 민주당 토론 내부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흥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왔고요. 홍준표 후보에게는 최근에 조국을 수호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의 조국 수홍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건과 관련된 주요 주자들의 발언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낼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희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꽤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나는 잘못된 걸 보면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경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자, 아킬레스건 네 후보와 관련된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의 아킬레스건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명 대변인님, 조국을 수호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에 홍준표 후보가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나의 생각을 바꾸겠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선정한 용어들에 먼저 불만부터 제기하고 싶어요. 말씀 문제 주시죠. 제기를. 아니, 다른 분들은 다 결단력 아니면은 뭐 흥분 이런 성향에 대한 문제인데 왜 우리 후보만 최근에 논란이 됐던 조국 수홍으로 이렇게 가져오셨는지 사실 의문이고요. 네, 반론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국 수홍 같은 문제는 우리 후보가 이미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 생각을 바꾸겠다라고 가름했고 저도 그렇게 가름을 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옹호를 한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죠. 김병민 대변인을 포함한 이제 윤석열 캠프의 문제 제기라서 충분히 반론할 시간을 드리고자 저희가 예, 이런 사실,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예. 말씀 주시죠. 그 문제 제기는 하태경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측에서 많이 해온 이야기인데 조국 장관이라는 인간상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이 조국 수사는 정치 수사였다. 또한 이 정치 수사는 그간에 우리 우파의 정치인들을 공격해왔던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수사와 닮아 있다. 이러한 결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이 바로 조국 수홍으로 네이밍이 되고 이렇게 프레임이 악의적으로 씌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요. 네. 다만 아무리 정치 수사를 반대하고 법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수사관을 갖고 있지만 법조인으로서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분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생각을 바꾸겠다라고 가름을 했고 그렇게 충분히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발언권 드렸고 조국 수홍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캠프는 흥분. 각 대변인께 1분씩 드리겠습니다. 흥분이 네. 아킬레스건으로 꼽혔어요. 아마 지난번에 있었던 기자회견 장면에서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라고 외쳤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는 땡땡땡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국민의 강철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정권 교체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진 외압들이 있더라도 그렇게 두들겨 맞을수록 국민과 함께 더 단단해지고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당시 제보 고발 사주 논란 등으로 숱한 여권 진영의 외압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둘씩 그 사건의 진실들을 규명하고 나니까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읍소를 했던 모습들을 약간 흥분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낙연 캠프의 김용훈 대변인 결단력 결여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얘기하면서 결단력을 얘기를 했다는 건 참 우리 후보가 흠이 없다. 예.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결함인데 이제 후보가 항상 이제 뭐 신중하고 안정감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면서 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참 그 다른 후보에 비해서 참 이게 저희 후보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강한 추진력, 강한 리더십이라는 게 좀 여러분들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돌격 앞으로 이거 하자.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함께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민주적 리더십이 나오는 거고요. 결과로서 보여지는 게 강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총리 때도 그랬고 당대표 때도 개혁 입법을 422개나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말과 글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이낙연 후보가 생각이 없어서 할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어떤 민주적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단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자, 전용기 대변인. 네, 사실 대장동 사건 때도 보면 그때 이명박근혜 시절에 모진 공격을 당했지만 도덕성 문제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 사흘에 3일 정도는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 먼지라도 탈탈 털어서라도 공격을 하려고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넘어가서 사실 가족 간의 분쟁에서 있었던 욕설 논란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한테 욕설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한테 욕설하고 폭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가족사의 분쟁이 나왔던 것이고요. 이것은 대국민 사과로서 후보께서도 정말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으시니까 국민께서도 충분히 이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 캠프의 네 분 대변인 모시고 치열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추석 연휴인데 시간 내주신 네 분 대변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시청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